안녕하세요. 조가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체험본부를 약 한 25년간 직접 운영해왔던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조용히 지금 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창업 어떻게 하면은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5년간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느꼈던 이 실전 경험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실패하는 사람은 왜 망하는지를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아주 커다란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오늘 하나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가 금년도 6월 20일자 기준해가지고 555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5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년 사이에 15만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소위 말해서 총성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이 폐점률이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 9명이 지금 망하게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1년 안에 폐점하는 게 20%라고 합니다. 3년 안에 폐점하는 게 50%고 5년 안에 폐점하는 게 8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폐점률이 높은지, 그 원인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갈수록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 떨어지는데 들어가는 고정비는 계속 올라가요. 이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를 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점주들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다가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은 그냥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왜 하는 겁니까? 망하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장사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물론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돈을 벌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해서 마이너스 먹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부터 아까 그 말씀드린 교훈을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에 맞는 아이템 선정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에 맞는 아이템 선정, 업종 선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들이 장사해서 돈 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요즘 저 업종이 잘 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또 요즘 어떤 프랜차이즈가 핫하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선택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 저의 착각 속에서 장사를 너무 쉽게 접근을 합니다. 이런 분들, 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비춰봤을 때 창업하셔봐야 백전백패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사는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나만의 기술을 개발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 맞는 아이템 선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이템 선정하실 때는 내 자신을 일단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주특기가 뭔지, 내가 어떤 업종을 하면은 정말 재밌게 열심히 할 수 있을지를 잘 분석해 가지고 업종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이 결정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창업하셔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필히 실전 경험을 남은 몇 개월이라도 쌓으신 다음에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 경험을 쌓으실 때는 큰 가게 가서 하시는 것보다 조그마한 가게 가셔가지고 홀서빙에서부터 주방 일까지, 그리고 가게 전체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 자체를 내가 잘 습득해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업종 선택과 실전 경험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해야 할 거는 점포를 선정하는 겁니다. 점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점포를 얻으라는 겁니다. 상권 분석, 입지 분석. 대부분 사람들은요, 상권하고 입지를 많이 혼동합니다. 상권이 좋으면 입지 조건도 좋다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범위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정한 업종이 어느 자리에 맞는지 그 자리를 찝어내는 게 입지 조건입니다. 이렇듯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댓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 순댓국집을 여러 군데 다 다니면서 먹어보고, 자, 이 정도면 나도 순댓국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업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상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서울은 홍대 상권과 강남역 상권이 대표적인 상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업종을 순댓국이라고 정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순댓국집을 차렸다고 하면은 장사가 과연 잘 돼서 돈을 벌까요? 자,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시내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안 다니고 차만 싱싱 다니는 도로에 무슨 순댓국집이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간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심때라든가 저녁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의외로 손님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지나가다가 탁 차 갖다 놓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두 번째, 순댓국이라고 하는 단품 메뉴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올 수 있다고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러한 조건의 순댓국집이 입지 조건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대 앞이라든가 강남역 앞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은, 아이템은 아마도 클럽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포차라든가 펍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업종들이 잘 맞을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순댓국집을 차렸다고 했을 때 20대 젊은 친구들 순댓국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포를 정할 때는 정말로 상권 분석과 이 입지 분석을 심각하게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만이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과 점포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그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중요한 거,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장사 방법. 자,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똑같이 장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망해서 나갑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이게 바로 장사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여러분들 다 아는데 이걸 실천을 못합니다. 한 번 온 손님
다시 올 수 있게끔만 해주면 이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다 까맣게 다 잊어먹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야 잘하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표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맛 좋게 하고 품질 좋고 서비스 좋으면 장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새는 기본입니다. 다른 가게들도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다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장사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 번 온 손님을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느냐? 요즘은요, 한 번 온 손님이 우리 가게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흥분하게끔 만들으라고 합니다. 흥분을 시켜라. 그럼 어떻게 해야 흥분을 시키느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맛으로 따지면 다른 가게하고 완전히 차별을 시킬 정도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구찜이나 아구탕집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마약을 탄 것처럼 정말로 다른 가게보다 맛있다고 자부를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좀 색다른 인테리어, 돈 많이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 느끼지 못했던 우리만의 서비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갖췄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아까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되어야 될 게 단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가게와의 차별화 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게만의 다른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캐릭터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종업원이 안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다른 가게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손님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게를 방문하면서 와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요즘 손님들은요, 조금만 달라도 전부 다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SNS로 해가지고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다 날려보냅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가게가 광고가 되고 홍보가 돼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돈을 벌기 싫다 하더라도 돈이 벌리는 겁니다. 자, 요즘 장사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데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훈 세 가지. 첫 번째, 장사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 선정을 정확하게 하라. 두 번째,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점포를 결정해라. 세 번째, 장사하는 방법을 다른 가게보다 뭔가 하나 차별화를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광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거를 제가 당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큰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패할 확률은 적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갖다가 끝까지 이렇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정하실 때 꼭 체크해야 될 한 6, 7가지를 제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패 없는 창업을 갖다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